어제에 이어 오늘도 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와 대구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까요. 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안개도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채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하늘빛은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는데요. 오늘 밤 한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고 높은 너울이 일어서 해안가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영하 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청주 6도, 울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달리지 않을 때 아이오닉을 더 좋아해요. 좋다. 아이오닉의 뒤바꾼 세상.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전엔 넓은 데 뿌리기 불편했잖아요. 새로운 페브리즈는 부드럽게 이어서 당기면 끊김없이 나오고 금방 말라요. 재밌고 편해서 여기저기 뿌려요. 페브리즈 퀵 드라이즈.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가고 싶던 그 학교. 시작은 밀크티 무료 체험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결과가 다른 시작 밀크티.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건강 고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 고민, 혈당 고민, 콜레스테롤 고민. 세 가지 건강 고민. 이제 블루션으로 동시에 올인원 케어의 시작 뉴트리코어 블루션. 시선을 이끄는 아름다움부터 시대를 이끄는 퍼포먼스까지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하다. 하이브리드 리본 프리우스. 스타일이 중요한 언니도 따뜻한 게 좋은 동생도 엄마 아빠도 초음파 원적 개선으로 우리 가족 필수템. 좋다. 티에게 꽃이란 난 별로. 시들면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 키도 F가 된다. 플라워 앞에선 F가 되는 매직 꽃집 청년들이 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꽃집 청년들. 센트룸 멀티구미로 맛있게 풀 충전해. 요즘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비타민 A, E에 아연까지. 맛은 원더풀, 영양은 멀티풀. 뉴 센트룸 멀티구미.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어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아침엔 상쾌한 수영. 아,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이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을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 패스 X. 여기요.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어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 일 년 전에 숨진 반려견이 다시 돌아왔다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하는데요. 왜 떴을까 해서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껌을 살 때나 영화를 볼 때 법정 부담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이 연 24조 원이라고 합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내일 잘 먹어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날인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비우니까 시원하다.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오늘도 엑소 만두네요? 맛있잖아요. 사실 엄청 따져보고 산 건데 당면 빼고 속을 꽉. 오뚜기 엑소만두. 오뚜기. 올설엔 엑소만두.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AI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컴이 만드는 건 AI의 글로벌 플레이그라운드. 그 중심에 한컴이 있습니다. 함께 크는 AI, 한컴.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감기엔 콜대원, 몸살엔 레드, 기침엔 블루, 콧물엔 그린. 증상별로 색다르게 다짜고짜 콜대원. 좌반. 빠르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스타일. 나의 에어스트레이트.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이면 돼. 활동력에 반하다. 호르반 한림제약.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오염이 강해도 자연은 더 강해요. 결국 이렇게 깨끗이 되돌려 놓으니까 자연의 놀라운 세척력.
프로시가 잠시 빌려 쓰고 자연에 다시 돌려줍니다. 0세부터 100세 그리고 지구까지 자연의 놀라운 세척력을 모두에게 프러쉬. 출퇴근길 광역버스의 승차 대란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3시간씩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좌석 예약제 버스. 그런데 빈자리가 있어도 탑승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자, 평일 퇴근 시간입니다. 만석의 광역버스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이거 치워주세요. 앉아야지 자리를. 서서 못 가요. 아니, 자리가 없으면 상황을 더 태워야죠. 잘못 보이니까 아니, 안 만질 테니까 오세요. 얼른 앉아야 되니까. 자리가 없으면 아니라 인건으로 내려놔야죠. 입석 금지라고요. 자, 몇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탑승하는 광역버스의 좌석에 짐을 올려두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출퇴근 인구는 하루 120만 명.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매일 전쟁을 벌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사당역 일대는 퇴근 시간이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마비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사당역 인근 버스 정류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정류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무려 100m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역버스 대기줄. 퇴근 시간대가 되면 수원과 시흥, 성남 등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퇴근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를 한 10대 보내도 못 타는 날이 많죠. 속상하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차가 제 앞에서 끝나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20분이냐 25분이 또 추가돼야 되는 거니까. 자, 1시간 가까이 버스를 기다렸지만 바로 앞에서 또 끊겼습니다.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다음 날 오전 6시 40분, 영하의 날씨에도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역이 멀어서 한 번에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탄다는데요. 지하철이 좀 많이 먼데 있어서 버스가 더 가까워. 자, 버스를 타기 위해 3시간씩 일찍 나오는 건 이제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도 벌써 만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6시 한 20분에 나와야 간혹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일찍 나왔습니다. 피곤하긴 한데 일단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일단 먼저 진이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긴 합니다. 자, 오전 7시 출근하는 사람들과 함께 광역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좌석이 남아있지만 그대로 출발해버리는데요. 반면 정류장에는 버스를 타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예약제 버스였는데요. 예약을 해야만 탑승이 가능한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이 되며 모바일 앱으로 좌석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 탑승할 수 있는데요. 앱으로 등록된 카드로 승차를 합니다. 빈자리가 있어도 예약을 안 한 현장 승객 탑승이 불가능한 겁니다. 혹시 탈 수는 없어요? 예약 안 하면 안 되는데. 빈자리 있어도 혹시 안. 제가 지금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탑승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탑승이 전혀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직접 당일 버스를 예매를 해보려고 하지만 신청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탑승 1시간 전까지만 예약이 가능한 건데요. 보시면 지금 화요일은 아예 선택이 되질 않고요. 내일이나 모레, 수요일, 목요일도 지금 예약이 다 꽉 찼습니다. 이용률이 높은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부터 벌써 거의 매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일주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한 버스 좌석들 오픈이 되자마자 마감이 된다고요. 취소된 표를 현장에서 예약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예약 내역 같은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어플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목요일까지 해놨어요. 오늘 말고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나씩 있네요. 자, 버스 한 노선당 하루 예약 버스는 최대 3차례 운행되는데요. 심지어 예약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노선이 대다수인 상황. 지열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일반 광역버스 줄 기다렸다가 타는 거죠. 사실 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버스 경로를 늘려준다던가 배차를 조금 늘려준다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출퇴근 전쟁을 펼치는 강남역.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모여 그야말로 도로는 마비 상태입니다. 자, 인근 역에서 버스를 타러 오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이야,
원래 양지역에서 타는데 양지역에서 타면은 버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남역으로 와서 버스를 타요. 그렇게 또 쏠리고요. 특히 강남역은 예약 버스가 퇴근 시간대에 단 한 대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행된 지 6년 정도 됐지만 예약 버스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약제가 뭐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기다려서 순서대로 가는 건데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배차 간격의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승차 정도밖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버스의 증차를 원하는 시민들. 그러나 전문가는 광역버스 증차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하는데요. 과연 예약제를 하면은 효율성이 올라가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예약제 한다고 사람을 더 많이 실어나르는 건 아니잖아요. 출퇴근 시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버스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사도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낮 시간에는 그만큼 필요 없거든요. 맨날 텅텅 비어서 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늘리려고 얘기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자, 매일 같은 이 출퇴근 전쟁으로 인해 버스 기사들 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 증차는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데요. 우리는 무조건 출근 시간에 힘들어. 왜? 차가 밀리니까. 그런데 차를 많이 투입해. 그럼 도로는 한정돼 있는데 차를 더 투입해.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 그게 운행 수를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버스 양을 늘리면 사람들은 부산에서 다 탈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시내 도로가 보통 혼잡이 생기잖아. 그렇네요. 버스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기사를 계속 뽑고 있는 거예요. 버스 한 대당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사람 인원이 한 2명에서 3명꼴은 있어요. 지금 모자르는 실정에다가 기사는 한정돼 있고 차 대수만 늘린다 그래가지고 다 해결책은 아니에요. 자, 매일 이어지고 있는 승차 대란으로 도입된 좌석 예약제. 과연 해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엄청 좋은 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이 잘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약제 시간을 확대한다던가 혼용을 가능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좌석제뿐만 아니라 이제 철도처럼 자유석을 배치를 하면서 조금 더 예약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거리로 내몰리는 시민들. 더 이상의 기다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수도권 교통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린 지난 9일 경기도 이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설에 도로가 얼어 차량 21대가 연달아 부딪히며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고 크게 났어요. 기상청은 수도권 전역과 강원 영서, 중북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발목 같은데 다치고 접질리고 막 그러는 거네. 빙판 같은 물 위에는 오토바이가 바퀴가 헛돌아요. 한파가 지나가고 이어진 폭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도심 현장을 밀착 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경기도 이천의 제2중부고속도로 신둔나들목 인근. 내린 눈에 도로가 얼어 미끄러진 차량 21대가 부딪히며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다치기도 했고 저희도 현장에서 너무 작업이 힘들긴 했었어요. 승용차만 한 9대, 10대 화물차와 승용차 14대가 연달아 추돌한 겁니다. 또 약 200m 뒤에서 속도를 줄이던 차량 7대도 미끄러지며 추돌했고 순식간에 도로가 마비됐는데요. 엄청 미끄러웠어요. 저희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얼어붙어가지고 차가 다 껴있어가지고 땡겨서 무조건 빼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1, 2차로와 갓길까지 모두 통제되며 소방차와 구급차, 제설 차량조차 현장 진입이 어려웠는데요. 도로가 얼어 제동을 걸었지만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80km까지 낮춘 상태였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저 앞쪽에 보니까 화물차가 2대가 딱 접촉해 있고 뒤에 승용차가 바짝 붙어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제동을 했는데 오르막길에다가 얼어갖고 브레이크 제동 딱 하자마자 그때부터 더 가속이 붙는 것 같았어요. 해당 도로는 커브 구간의 내리막길로 사고가 더욱 커졌고 이후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들은 현장 정리를 위해 휴게소로 옮겨진 후 인근 차고지로 이동했는데요. 20여 대 연쇄추돌 사고인 만큼 사고 차량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폐차장 갑니다, 폐차장.
사고로 2시간 남짓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전날인 월요일 오후 11시 제설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는데요. 다음 날 폭설이 예보된 월요일 밤 11시 사전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9일 화요일 서울시의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였습니다. 눈이 내리자마자 녹을 수 있도록 새벽부터 미리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데요. 다 실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눈 오기 직전에 좀 나가서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 왔을 때 바로 녹게끔 도로에. 같은 시간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실 제설대책 단계에 따라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폭설이 예상됐던 상황, 도로 혼잡을 막아야 합니다. 눈구름의 예상 경로에 맞춰 준비하는데요. 점차적으로 서울 방향으로 주로 남서쪽으로 해서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대 전인 5시 30분에 지시를 해서 사전 살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럴 땐 비상이겠어요. 제설 작업 시간이 정해지자 서울시 33개소에서 제설 작업에 들어갑니다. 눈이 쌓이지 않도록 주요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눈만 안 오면은 뭐 끝나는데 눈이 오면은 계속 하죠. 큰 제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 작은 트럭이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며 제설 작업을 하는데요. 열선이 깔리지 않은 언덕길은 우선적으로 작업이 필요합니다. 큰 차들이 골목들을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차들이 골목골목 구석구석 살포를 해놓는 거예요. 사전 제설이 끝난 후 오전 9시 눈이 점점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서울의 적설량은 1981년 이후 최대라는데요. 순식간에 내린 많은 눈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집니다. 언덕길에서는 바퀴가 엇도는 위험한 상황도 이어지는데요. 눈길에 미끄러질까 시민들의 걸음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보통 눈길에서 넘어지면 엉덩이부터 닿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엉덩이 다쳐서 좀 오래 고생한 적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오후가 되자 눈발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여 눈이 얼까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요. 자칫 기온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제설 작업이 중요하다고요. 염화칼슘이야. 여기 미끄러워서 해연력 가는 소리라 사람이 많이 다니고. 녹은 눈으로 젖은路面이 미끄럽지만 아랑곳 않고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 아무래도 지금 시야도 잘 안 보이고 노면도 좀 미끄러운 상태라서. 오후 12시 무렵 서울시 송파구. 눈길에 취약한 오토바이지만 평소보다 많은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배달원 한 명이 평균 30-40건의 배달을 처리할 정도로 주문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눈 위에는 오토바이가 바퀴가 헛돌아요. 쉬지 않고 내리는 눈에 위험한 도로. 기존 배달비에 오늘 같은 날은 프리미엄이 붙어 어쩔 수 없이 배달에 나섭니다. 기상이 안 좋아도 저희는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네. 다 이게 생계라서 전업이라서 저희도 쉬게 되면 손해가 있는 거죠. 송파구의 한 공원. 치워도 계속 쌓이는 눈에 공원의 출입로가 통제됩니다. 그런데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민들. 아하, 공원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공원 안쪽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입이 통제됐지만 썰매까지 타는데요. 다른 시민과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 길은 한 다니던 길이니까 뭐 이 정도 왔다고 해가 못 다니는 거는 좀 오바다. 출입금지 저걸 통제를 해놨구만. 근데 사람들이 다 저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옆으로 새길로 온 사람도 있고. 사진 한 장 여기 은행나무 있잖아요. 여기 그거 한 장 찍으려. 사진 명소로 유명한 곳. 눈이 오자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몰린 겁니다. 경사지고 길이 미끄러워 다칠 위험이 있는데도 통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미끄러울 텐데 진짜. 공원에 몰려든 시민들의 관리자가 급하게 제설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시민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기 막아놨는데 알아서 안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오니까. 폭설이 내린 지난달 30일 송파구 풍납토성. 언덕길을 올라가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문화재인 풍납토성이 훼손될 수 있어 썰매 금지 안내판이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는 상황. 제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말에 또다시 눈이 예보됐고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는 상황. 점점 우리나라는 계절의 뚜렷함이 사라지고 있다는데요. 한반도 주위에 기압계 활동이 올겨울 유독 좀 활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평소와 다른 아주 많은 양의 눈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남은 겨울은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 연 24조 원이라고요. 모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굳이 그런 것까지 조쳐야 될까? 억울하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많이 떼는지 몰랐어요. 왜 붙는 거예요? 영화 볼 때마다 세금도 내고 법정 부담금이라는 돈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껌을 사거나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법정 부담금이 있는데요. 세금이 아닌데 세금처럼 낸다고 해서 준조세라고 불리는 법정 부담금. 이렇게 걷어가는 돈이 한 해 24조 원에 달합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껌값의 1.8% 법정 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데요. 1993년부터 부과됐다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법정 부담금. 15,000원짜리 영화표를 구매하면 입장료의 3%, 약 437억 실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는 건데요. 남산터널의 혼잡 통행료 2,000원 역시 바로 법정 부담금이죠. 매년 법정 부담금 징수 규모도 증가했는데요. 법정 부담금 항목도 매년 조금씩 늘어 91개나 되고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조 4천억 원이었던 법정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는 24조 6천억 원으로 추정돼 20여 년 동안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액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정 부담금 징수액 1위는 담배 구입 시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인데요. 작년에는 택시 플랫폼 업체에 부과하는 부담금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돈은 왜 내는 거죠? 흔히 말한 법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에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결정이 되고요.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정 부담금은 그간 꽤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은 1991년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5,000원을 내도록 한 법정 부담금인데요. 당시엔 해외여행을 갈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걷는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간 해외여행객이 2천만 명에 달해 이런 명분이 무색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법정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폐지하거나 경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담금도 있고 부과 기준이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전기요금 3.7%에 포함된 부담금은 사용량과 판매 단가의 증가로 1년 만에 징수액이 2천억 원 넘게 늘어났는데요. 법정 부담금을 도입한 지 63년 만에 정부가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 상황. 그동안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반발로 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사업 목적에 맞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걷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검토 단계에 있어서 그리고 감사 단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의된 조세보다는 좀 엄격하지가 않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혹은 정부에서 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법정 부담금이 낮아지면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까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들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세율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부담금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가격 인하가 될 여력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또 청약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이것도 줄었다고요?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한 삼포족 알고 계시죠? 여기에 요즘은 취업과 내 집 마련 포기까지 한다고 해서 오포족이라고 한다는데요. 청포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당첨을 위해 붙던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17개월째 하락세인데요. 1년 사이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게 줄었다고요. 만약에 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청약을 넣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거짓 못 받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그 돈은 안 없어지니까 그냥 붙는 거죠.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어 과거 복권 당첨으로도 불렸지만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10년 가까이 버텨 당첨 가점을 맞추고 운이 좋아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비싸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2년 전에 비해 20% 이상 올랐지만 매매가는 재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진 상황입니다. 실제 100가구가량 계약되지 못해서 무순위 청약을 했던 동대문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분양가가 9억 2천이었는데 확장 비용 포함하면 10억이고 금액이 비싸다 보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무통장으로 다시 청약을 받아서 점대가 여기가 33평 기준으로 한 15억 5천 16억 그 사이 했는데 지금 한 12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가격대는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서 타 예적금에 비해 낮은 이율도 원인이죠. 2%대 금리인 청약통장, 그래서 연 4%대의 정기예금으로 쏠린다고요. 전문가들은 당첨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월 납입 금액을 낮추는 겁니다. 납입 금액을 최소한 낮춰서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가점을 잃게 되고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환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서 통장 이율을 4.5%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2.2%까지 낮췄습니다. 또 3월부터는 부부의 개별 청약도 인정할 계획이죠. 청약통장 해지가 는다는 건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생활고에 버티다 마지막에 해지하는 자산 중 하나가 보험과 청약통장이죠. 2024년엔 이런 불황의 단면보다는 희망의 단초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인건비 아끼려다가 수수료가 더 나왔다고요? 요즘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테이블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주문이 가능하고 더치페이 기능까지 있어 반기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또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이런 태블릿형 키오스크의 결제 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카드 결제 수수료의 2배가 넘기 때문인데요. 인천에 있는 한 식당, 수수료 폭탄을 맞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인건비를 줄일까 싶어서 설치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결국 사용을 중단했다고요. 2,300만 원을 매출로 잡았을 때 1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0.8%를 계산했을 때.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는 한 달에 약 18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걸 태블릿으로 결제한다면 무려 40만 원 넘게 나옵니다. 2배가 넘죠? 훨씬 높네요. 네. 기존에 쓰던 결제 방식은 카드 수수료가 한 번 결제됐죠. 그런데 태블릿에서 결제하면 서비스 비용까지 수수료가 2번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연매출 3억 원이 넘는다면 수수료율이 더 높아져서 부담도 더 가중되는 상황. 키오스크 설치 비용과 유지비, 거기에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합하면 인건비의 2배가 나가는 셈인데요. 뒤늦게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이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고지돼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업체. 늘어난 수수료 때문에 점주는 속이 탑니다. 무상으로 지원한다 해놓고서 월 사용료를 24만 원하고 수수료를 3억 미만이 했을 때 1.78%를 떼간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실제로 자영업 카페에서는 테이블 오더 수수료 고민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1,000만 원이 넘는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결국 이런 결제 수수료는 상품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테이블 오더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식당 대기를 할 수 있는 웨이팅 서비스,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하는 스마트 오더 등도 유료화되거나 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가게 사장님들이 수익 감소로 버티거나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앱으로 주문하는 스마트 오더, 대기 시스템 웨이팅 서비스도 수요가 늘자 중개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업은 27년 만에 가장 비싸진 귤 가격입니다. 겨울철 제철 과일의 대명사인 귤 가격이 크게 뛰면서 금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 노지감귤 5kg당 도매 가격이 평균 14,000원으로 8,000원에서 만원 수준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가량 뛰었습니다. 문제는 과일값 안정이 주요 과일의 작황 부진 등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번 주 다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12개월 만에 줄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 6.3%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런 실업급여 신청자 수의 감소를 곧바로 경기 호전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통 1월 신규 실업 신청자가 급증하는 경향도 있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네. 기존에 비해서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약 95만 가구에 혜택을 볼 걸로 추천했습니다. 이외에도 소형주택 매입 시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규제를 풀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의 한 김밥집. 식사를 하고 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어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예약 부도, 자영업자, 예약 취소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300kg가량의 대게가 쌓여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매입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부터 이제 쪄가지고 점심쯤이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맞춰달라고 해서 이제 용달을 부른 상태였었던 거죠. 금액이 너무 세서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대게를 예약하고 당일 오후 갑자기 주문을 취소한 겁니다. 50박스 가량이었는데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30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손해가 거의 1,200만 원은 이제 묻고 가는 거죠. 상당하네요. 강서구의 한 고깃집, 예약 부도, 일명 노쇼로 손해가 크다는 점주. 지난달 기준 약 10%의 예약 부도가 발생했다고요. 지난달에 당일 취소가 14건이었고 노쇼가 3건이었어요. 적어도 몇십만 원에서 뭐 많게는 1,200만 원 선까지 노쇼 피해를 입은.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 직전에 취소를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어지는 예약 부도에 음식물 폐기가 늘어나자 손해를 줄여보고자 예약금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거를 도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장시간 고민을 했는데 이제 자꾸 노쇼에 대한 빈도수가 높아지니까 저희도 더 이상은 그냥 방치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부터 예약금을 2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예약 부도, 노쇼나 약식 기소, 예약금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김밥 40줄을 선예약 주문을 하고 사라진 남성.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40줄 14만 원 정도 손해봤어요. 그런데 이 남성, 근처 카페와 옷가게, 떡집에서도 같은 고의적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왜 저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남성은 약식 기소되었지만 식당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다고요. 벌금 300만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또 우리는 장사는 장사대로 못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벌금 낸 거는 다 나라로 들어가 버리고 뭐 우리 일은 우리만 다 손해 보는 거지. 이러한 노쇼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형량으로는 다수의 이제 피해자들이 입은 그 피해를 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런 피해가 이어지자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겁니다. 혼자 갈 때는 상관없는데 예약은 대부분 혼자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약금을 또 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예약금을 걸었는데 뭐 5만 원 정도? 3만 원? 뭐 이렇게 걸었는데 어찌됐든 그 계약금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럼
대한 부담감도 있죠. 음식값 절반 이상의 예약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2명 가가지고 22만 원 예약금을 냈습니다. 2일 전이나 1일 전에는 70% 정도 환급을 해주고요. 당일은 아예 환불을 안 해줘요. 공정위는 외식업의 경우 이용 금액의 10%를 예약금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약금은 10%가 적절하다고 제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시간 이전 취소는 예약금 반환을 권고하지만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예약구도, 종합병원, 대중교통, 위약금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약구도 논란은 병원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예약구도로 인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 했을 때.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늦어지거나 하면 국립대병원 노쇼 환자만 약 96만 명, 강원대병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다른 병원 또한 예약 구도가 상당했습니다. 적을 때는 200여 명, 많을 때는 300 후반대, 평균적으로 300여 명 정도로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사실 부여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평균 2주가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급병원 진료. 예약 구도로 인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치료 기회 자체도 봉쇄하는 것은 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돈으로, 즉 위약금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렇게 예약을 2번, 3번 노쇼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병원 자체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루 23만 명이 이용하는 기차에서도 예약 구도가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만 558만 건이 넘습니다. 매진되는 경우를 종종 겪어서 평소에는 한 1, 2주 전에 최소 예매를 하고 만약에 매진이 된다 하면은 입석으로 바꿔서 그렇게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열차 출발 3시간 전에 반환되는 표만 36만 개 이상, 출발 이후 1만 개의 반환 승차표가 있다고요. 문제는 취소된 승차권이 재판매되지 못한 채 빈 좌석으로 운행되면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예약 취소 수수료가 낮다는 건데요. 5%면 제 지금 대구에서 서울까지 43,000원 정도 되는데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해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데이터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블랙리스트 만든 다음에 좀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그 KTX 예매를 미리 해놓는 편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취소 수수료나 어떤 페널티가 좀 더 낮은 수준이 아닌가. 위약금이 좀 상당한 그런 뭐 비율이나 뭐 금액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비용 부담을 느끼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일부러 좀 더 고의적으로 더 많은 예매를 미리 해놓는 그런 일들은 좀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고의적인 예약 구도를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 주인의 품에 안긴 귀여운 강아지. 세상을 떠났던 강아지가 1년 만에 다시 온 거라고요. 바로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 복제된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복제가 가능하냐는 댓글과 함께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귀엽고 깜찍한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메이데이 역시 복제견이라고요. 중국에서는 복제견이나 복제묘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보통 하나로 5천 정도면 복제견을 만들 수 있거든요. 중국 영화와 드라마에 다수 출연한 대표 스타견, 주스의 복제견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他有很多的粉丝，所以这个也是一个有社会影响力的一个 IP 本身它是，所以我们是想把它的外形能够延续下去。 귀여운 외모를 간직하고 싶었던 견주, 주스를 빼닮은 작은 주스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려견 복제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요?
사고를 당해서 한순간에 아이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울증이라던가 홈러스 증후군이 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제를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복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견주를 만났습니다. 홍이고요. 이름은 홍이. 강아지도 그렇지만 먹는 거 좋아하고요. 산책 좋아하고. 반려견이 죽은 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일명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또 눈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나의 일부분의 신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느낌상 계속 그 고통이 오는 거죠. 10년 넘게 함께하던 홍이를 그리워했다는 견주. 그렇기에 복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2달 전 떠난 홍이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뭐 유골이에요, 유골. 이제 유골을 가공을 새세포 추출 및 보관을 위해서 300만 원이 넘는 비용과 매달 보관료까지 지불하고 홍이가 이제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병원에서 건너간 이후에 강아지를 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술팀들이 있다라는 게 생각난 거죠. 저도 이제 그 셀을 복제가 성공이 돼서 그래갖고 셀을 배양을 시킨 거죠. 일부 견주들은 복제를 위해 관련 업체와 가격 등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4-5건, 그리고 많을 때는 한 10건 가까이도 이제 연락이 오세요. 그리고 뭐 그냥 문의만 하시는 분들은 한 2-3배 정도 더 많으시고요. 저희가 체세포 보관만 해드리는 거는 이제 비용이 300만 원이거든요. 반려견 복제,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24시간 내에 아랫배나 아니면은 이제 사타구니 쪽에서 저희가 한 엄지 손톱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피부 조직을 채취를 해서 이 세포를 안착시키고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데, 복제를 위해 난자 최치견의 난자에 복제하려는 반려견의 유전자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대리모견에게 이를 인식하는데요. 학술 문헌상으로 볼 때 성공 확률이 대략 한 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아를 만드는 과정에 난자가 한 50개 정도를 트라이를 해야 하나 정도가 정상적인 배아로 발생하고 그 복제 강아지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반려견 복제가 동물 학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DNA 자체만 복제를 한 것이지 그 아이의 성격이나 어떤 뭐 성향이나 이런 외향적인 부분까지 다 담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 동물이 희생당하는 거기 때문에 복제에 관련돼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논란의 복제견, 불법이 아니라고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 복제에 관한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반려동물 복제는 허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꾸물꾸물 귀여운 강아지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촉촉함은 우러른 듯, 탄탄함은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스 한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루오스. 귀뚜라미 보일러 잘 쓰고 계시죠? 가스비 걱정 없으니까. 친환경이니까. 안전하니까. 소비자가 직접 추천하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즐거워야 앞서가니까 엘리하이 킹.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이 개들은 특수 목적견, 모두 복제견들입니다. 우수 탐지견의 유전자를 복제한 건데요. 우수한 특수목적견 체세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복제견을 생산하고 그 개를 경찰청으로 인계해 준 사항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사고로 죽은 반려견 니트의 체세포 배양과 복제가 성공했는데요. You can tell this one stays close to me. I know like they're both wolfy, but I think this one was the first one, and pretty much their temperaments are the same. 그렇다면 실제로 강아지들을 키우는 견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먼지고요. 여자아이고 올해 이제 5살 됐어요. 5년 동안 반려견을 키운 부부. 먼지는 퇴근 이후 항상 부부를 반겨주는 애교쟁이라는데요. 아이 있는 집들은 아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저녁 먹을 때나 뭐 어디 갈 때나 항상 먼지 얘기로 이렇게 약간 이야기 고리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반려견 먼지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소중한 자식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저는 복제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얘를 이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졌는데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복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할 부모는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윤리성을 지적하는 반대 입장과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할 방법이라는 찬성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 복제하는 게 사실 제가 키우던 그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복제를 한다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가 떠났을 때가 있으니까 그게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상실감과 윤리성 사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새로운 멤버를 뽑을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속사로 홀로 복귀한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요. 새로운 피프티피프티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기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홀로 소속사로 복귀한 멤버 키나.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피프티피프티의 노래로 즐거움을 드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소속사 측도 2기 멤버를 뽑는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룹 2기 결성 계획에 대해 밝혔는데요. 앞으로 새 멤버를 찾는 것에 더 몰두해 더 멋진 음악으로 피프티피프티를 세상에 하루라도 빨리 컴백시키는 게 회사와 자신이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에서 장기간 흥행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이 데뷔 반년 만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팀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잇따라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멤버 키나가 지난해 10월 항고를 취하했고 소속사로 복귀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키나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후보에 올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고 It's so surreal. I can't believe I'm here. I feel so honored and grateful. 지난 6일에는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NS와 영상 채널을 통해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며 팬들과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또 첫 전상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며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소속사 복귀를 거부한 채 새 멤버는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키나가 팀에 복귀한 후 소속사 측은 나머지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12월에는 그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상대로 1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나머지 멤버들은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팬클럽 계정을 통해 멤버들이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고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엇갈린 선택을 한 키나와 전 멤버 3인이 이후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새해를 맞아 각기 다른 매력의 남자 솔로 가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 언제 나옴? 재밌잖아. 1월 1일에 되는 거. 아무도 안 낼 때.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가수는 남매 듀오 악뮤의 이찬혁 씨. 지난해 악뮤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찬혁 씨가 솔로로는 또 어떤 변신을 시도할지 큰 관심이 쏠리기도 했죠. 기대돼요. 이제 악뮤로는 우리가 딱 그 이제 방향성을 정했잖아. 근데 그걸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1조는 약간 그냥 이찬혁이 노래를 꾸준히 계속 할 겁니다. 이런. '이찬혁 씨의 실제 어릴 적 꿈을 모티브로 삼아 탄생한 이 신곡 1조는 새해를 맞은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행운을 선사하는 새해송인데요. 파격적인 스타일의 복고풍 감성이 담긴 뮤직비디오 티저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속사로 이적한 규현 씨도 약 2년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진짜 오랜만이죠. 2014년 솔로 데뷔 앨범 광화문에서를 통해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던 규현 씨. 이후 믿고 듣는 규현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히트곡들을 탄생시키며 감성 발라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죠. 규현 씨는 이번 앨범을 통해 기존의 음악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장르적인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타이틀이 좀 제가 더 해오던 음악이 아니었어. 뭐 기대를 안 한다면 거짓말이지만 근데 거의 기대를 안 해요. 규현 씨의 걱정과는 달리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컴백과 동시에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자 솔로 대열에 합류한 스타는 바로 샤이니의 민호 씨. 민호 씨는 지난해 샤이니 활동과 영화,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멀티테이너다운 행보를 보였는데요. 새해에는 첫 팬 콘서트를 개최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색다른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같은 날 발매된 싱글 Stay for a Night은 민호 씨의 열정 래퍼 이미지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보컬을 선보이며 반전 매력을 선사했죠. 뿐만 아니라 틴탑의 니엘 씨부터 뉴이스트 출신 김종현 씨, 싱어송라이터 정세훈 씨 등 다양한 매력의 남자 솔로 가수들이 잇따라 신곡 소식이 전했는데요. 치열한 컴백 전쟁으로 가요계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헤이, 프로는 체력 관리 잘해야지. 나는 따로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알죠? 제가 늘 찾던 거. 회복력 원하면 한방으로. 이게 100%의 회복력. 광동 경옥고. 백종원 하면 경옥고죠.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나 영어 초보 티날까봐 외국인 만나면 말도 못했거든? 근데 스픽 해보고 알았다. 그냥 쫄보였던 거야. 스픽에서 틀리면서 늘거든. 영어 스픽에서 틀려야 현실에서 트인다. 슈퍼휴먼 AI와 무한한 영어 대화가 가능하니까 10년 전 효리랑 대화해볼까? 영어 틀려야 트인다. 사람보다 나은 AI 영어 선생님 스픽! 마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오늘도 엑소 만두네요? 맛있잖아요. 사실 엄청 따져보고 산 건데 당면 빼고 속을 꽉. 오뚜기 엑소만두. 올설엔 엑소만두. 피자에 한해 뒤집다 7번가 피자. 2번 발효시킨 발효 곡물 도우의 쫄깃쫄깃한 맛.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도우가 맛있어야 진짜다. 7번가 피자 마스타커. 촉촉함은 우러른 듯 탄탄함은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스 한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로스.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대구, 창원은 영하 2도를 기록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심한 추위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밤사이 눈 구름 뒤로 스모그가 유입돼서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 오늘 출근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